살, 지방 당연히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다이어트 성지 제가 무려 3곳에서 처방한 이 엄청난 약들이 어떤 약들이고, 이 약을 먹으면 왜 살이 빠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약을 먹으면서 더 잘 빠지는지, 부작용은 뭔지 최대한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무슨 명품 사려고 그렇게 하는 줄인가 했더니 다이어트 약을 받으려고 선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방전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약의 종류만 무려 13가지였습니다. 이 약들은 어차피 비급여로 그냥 임의 조제될 약이기 때문에 자기 처방전 비법이 새어나갈까봐인지 코드명으로 해놓고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품명들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제가 이 약 이름을 모두 밝히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성분명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감기약입니다. 세토펜, 에페드린, 카페인 이렇게 3개가 섞여 있는 가장 흔한 종합 감기약입니다. 이 감기약이 도대체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토펜은 말 그대로 타이레놀이고요. 그 뒤에 바로 에페드린과 카페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막 전력 질주를 오래 하거나 갑자기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하면 헛구역질을 하거나 아니면 토할 것 같이 메스꺼운 적이 있으시죠? 아주 긴장된 상태에선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상승하면서 몸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헛구역질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약이 에페드린과 카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효과적으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아침에 아니면 오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몸이 흥분을 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의 대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밤에는 불면증이 올 확률이 매우 높고, 낮에 활동을 할 때 몸이 일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좀 더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금기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들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것들과는 아주 상극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잘 쓰는 약은 아닙니다. 혈관이 나쁜 분들은 꼭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약은 디아제팜입니다. 디아제팜은 불안장애, 특히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정신과에서 가장 흔하게 응급약으로 처방되는 약입니다. 갑자기 지하철을 탔는데 군중 속에서 갑자기 막 공황이 왔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아주 빠른 축에 속하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막 왔을 때 급하게 막 털어먹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첫 번째 약처럼 흥분제들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것 자체도 약간 폭식같이 아주 급한 충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디아제팜의 부작용은 이게 보통은 아주 흥분됐을 때, 공포감이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는 당연히 정신과의 처방용으로 아주 원해서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미 진정된 상태에서는 과진정, 그러니까 과하게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하면 숨을 잘 못 쉬거나 진짜 흔히 말해서 우리 수면제 막 20알씩 이렇게 먹듯이 과진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비슷한 약과는 사실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효소제. 여러가지 약들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속쓰림 약들도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약은 토피라메이트입니다. 다이어트 약에 한 4개 정도를 꼽으면 그 안에는 꼭 들어가는 약이 토피라메이트입니다. 원래 이 토피라메이트는 경련약으로 경련을 멈추기 위한 약으로 쓰이던 약인데요. 이 약의 부작용이 바로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입니다. 아주 많이 먹었을 때는 최대 13% 가까이의 환자가 체중 감소를 경험했는데, 바로 이 부작용을 노리고 먹게 됩니다. 이 약을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들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그 기간이 보통은 한 1-2주 정도 걸리는데요. 이 약도 설명을 보시면 1에서 2주 간격 정도로 천천히 효과를 다 확인하고 증량 또는 감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띄엄띄엄
한 4, 5일 정도 먹다가 말면 대부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먹다가 효과가 없다고 조금 증량을 해버리면 나중에 누적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몸에 있어서 그것 자체로도 조금 더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 증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사진의 빨간 줄 같은 것들과 같이 있는 부작용을 모두 같이 견디셔야 됩니다. 특히 신경과민, 우울증 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 항우울제 약들, 특히 세로토닌 증강제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우울증 약인 프로작 같은 것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속하죠. 방금 전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도 그렇고 에페드린, 나중에 나올 나비약들도 대부분의 부작용이 불안, 긴장, 우울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도 먹고, 이 항우울제 자체도 폭식을 조금 줄여주고 포만감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효과로도 먹습니다. 자, 이 약도 대표적으로 효과가 늦게 나오는 약입니다. 최소 한 1에서 2주 정도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먹다가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게 되면 정말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 약의 부작용은 세로토닌 증강제, 세로토닌을 움직이는 약들 전체랑 안 맞는 분들은 자살 사고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멜랑꼴리해지거나 뭔가 무기력해진다, 뭔가 계속 나쁜 생각이 든다, 그러면 꼭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6번째 약입니다. 그 유명한 나비약이죠. 펜디에트, 펜터민, 그 다음에 펜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펜으로 끝나면 대부분은 이 약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로 허가받은 거의 제대로 된 대표적인 약이죠. 이 약을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주기적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이 약은 에페드린과 함께 대표적으로 내성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끊어가면서 드셔야 효과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뉴스에도 사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읽으실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심장, 폐 이런 곳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7번째 약은 알파리포산입니다. 여러가지 영양제를 처방한 병원이 2곳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알파리포산을 처방했고 다른 영양제를 처방한 곳도 있었습니다. 몸의 활력을 올리면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처방하시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약, 올리스텟이라는 성분이고요. 역시나 다이어트로 제대로 허가받은 몇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인 지방 흡수 저해제입니다. 약 중에 올리 어쩌고 저쩌고 또는 리피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면 대부분 이 약이죠. 지방 흡수를 막고 전부 변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폭식을 하시는 분들, 기름진 거 엄청 먹는 분들한테는 처방을 종종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은 결국 지방 흡수, 그러니까 소화를 막는 약이다 보니까 위장관의 운동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가 떨어지고 담즙의 분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염이 온다거나 간 손상이 온다거나 담즙 정체 같은 것들, 쓸개즙 정체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을 조금 많이 쓰는 분들은 우르사 같은 것들을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고, 명치가 아프다, 아니면 오른쪽 갈비뼈 근처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꼭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꼭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바로 이 병원, 이 병원에서는 특이하게 2알을 더 썼는데요. 9번째와 10번째,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입니다. 2번째로 소개한 디아제팜과 같은 항불안제입니다. 로라제팜은 사실 아티반으로 아주 유명한 약이고 응급실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경련을 막 부르르 떨면서 막 눈이 돌아가 있는 환자가 오면 수액에다가 급하게 막 밀어넣는 약이 바로 이 로라제팜 아티반입니다. 자, 그만큼 진정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 디아제팜과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이 3개를 다 쓰는 거는 솔직히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약들의 부작용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좌우가 거의 같죠. 세 약이 모두 비슷한 약들이고 서로 병용 금기, 같이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그만큼 과진정, 수면제를 여러 알 먹는 느낌으로 정말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흥분시키는 약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다운되는 약들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본 다이어트 성지 2곳은 이 약을 거의 한 번에 처방을 해서
총 합치면 한 13알, 11알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들이 있다면 조금은 현명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